원장님 갑자기 궁금한데 이미테이션이 뭔가요? 우리가 짝퉁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음악의 세계에서도 따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테나, 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능력이 없으면 배울 때도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첼로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연주했는데 나 혼자 테너토가 한 군데만 있거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연주법이 분리시켜주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악보를 빨리 처음에 잘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누구 걸 먼저 꼭 들어보고선 이걸 하는 게 중요한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른 악기하고 뭉칠 때도 엄청 뭉치고 내 음이 다시 돌아와서 내 거에 막 뭉치고 이랬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공방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이니스트 박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습하면서 또 같이 연주하면서 합주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테나, 센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미테이션의 세계인데요. 어떻게 이미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게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또 언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갑자기 궁금한데 이미테이션이 뭔가요? 이미테이션 우리가 짝퉁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따라한다는 건데 우리 음악의 세계에서도 따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저희 음악의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필요하냐면 배울 때도 필요하고 가장 긴밀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는 같이 합주할 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멜로디를 먼저 썼을 때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거를 표방해서 이미테이션을 해서 같은 스토리로 연결해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연주법에서도 중요하고 음악적 스토리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능력이 없으면 일단 레슨을 받을 때나 배울 때도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은 캐논 같은 음악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 같이 피아노 5중주를 하는데 첼로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첼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바이올린도 같은 형식을 취해줘야 한 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있는 그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이렇게 연주했는데 나 혼자 다른 스타일의 레가토로 풀어나가면 같은 느낌으로 같은 곡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죠.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겠죠. 중구난방방 아무렇게나 나오니까. 그래서 스타일을 맞춰준다는 거,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 배운다는 거, 그리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배울 때도 굉장히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그걸 바로 이미테이션 하지 못하면 또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보면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악기 내에서는 활의 속도라던가 활을 어떻게 붙이기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예를 들어서 진행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튀기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빨리 뽑을 때가 있고 그냥 활 속도를 느리게 해서 고요한 울림을 느낄 때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업보를 여러 번 쓰는 걸 한다고 해도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임팩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스타카토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렬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런 하나하나 요소가 같이 연주를 하게 되거나 어떤 곡을 배우게 될 때 그거를 그
음악의 뉘앙스, 스토리를 굉장히 똑같이 따라할 수 있고 그걸 살려내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한테도 이제 구전동요라든지 뭐 구전동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떤 스토리, 어떤 뉘앙스, 어떤 기분으로 그걸 느꼈는지 막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거를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연주를 할까, 그런 걸 배우면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연주 특징, 또 클래식 시대의 연주 특징, 로맨틱 시대, 현대 시대 이렇게 특징들이 다 살아있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그 이미테이션을 연주자들 계보대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보통 슬러에 이렇게 점점해서 스타카토가 있거나 또는 스타카토 한 개만 있거나 또 슬러 내부에 테노토가 있거나 테노토가 한 군데만 있거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연주법이 분리시켜주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같은 활에 쓰지만 분리시켜준 스타카토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슬러 내부에서 스타카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분리시켜주는 게 원칙이나 그 스즈키 4권 정도에 나오는 이제 자이츠 콘체르토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슬러에 스타카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만 날려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즈키 4권에 자이츠 협주고 2번 3악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슬러에 스타카토가 있어서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연주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어져 내려오는 걸 계속 배우다 보니까 자이츠가 이렇게 연주하려고 그냥 끝에만 날리라고 한 거였구나 이런 느낌의 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보통은 스타카토가 있으면 슬러 중에 있으면 분리시켜줘야 되니까 아붐하고 분리시켜주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었겠죠. 조금이라도 분리를 시켜주는 거. 그렇지만 자이츠가 그렇게 연주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주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거고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이건 예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테이션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이츠는 끝을 날리길 원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앞에 캐논 할 때처럼 같이 합주할 때 또는 반주 선생님하고 나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연주할 때 이런 데 너무 중요하고 오케스트라와 또 협연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울 때 자이츠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알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바로크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트릴을 똑같이 연주하지 않죠. 클래식 초기하고 바로크 시대에는 일반 트릴이 예를 들어서 도에 트릴이 있다 이러면 이게 원래 트릴이라면 바로크 시대와 클래식 초기에는 클래식 때는 그 어떤 음보다도 꾸미는 같은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음부터 오히려 꾸며주는 음부터 위에 음부터 먼저 해주는 앞에 그 음이 나오면 예외이기 때문에 안 해주지만 예외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에 음을 먼저 눌러주고 가는 강조해주고 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거 이런 것들 엄청 뭐 스즈키 2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 정도 그 사이에는 이렇게 꾸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것도 역시 연주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를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테이션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센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악보를 빨리 처음에 잘 자세하게 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누구 걸 먼저 꼭 들어보고선 이걸 하는 게 중요한지 너무
뭐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한테. 왜냐하면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일단 악보를 잘 안 보는 학생을 한번 가르쳤었어요. 얘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귀가 너무 좋은 거죠. 청각이 너무 발달해서 악보를 들으면 금방 외워지고 바로바로 연주가 가능한 그런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막 콩쿠르에 내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정확함이 떨어져서, 악보를 자세하게 보지 않고 관찰을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내보내려고 하면 저하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됐어요. 너 여기는 이렇게 완벽하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내가 틀리게 연주하는 거야. 알아? 몰라? 막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걔는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막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본인 본능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는 굉장히 건설적인 친구를 또 가르친 적이 있어요. 너무 계산하고 건설적이고 딱 악보에서 계산해서 다 적고 분석하고 이런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정말 극운해영과 극잔해영이었는데요. 이 잔해영 학생은 굉장하게 분석을 잘하고 그러니까 악보하고는 아주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음악적인 스토리라던가 연결 이런 게 조금 자유스럽지가 못했어요. 그걸 너무 이제 따져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좀 역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쿠르나 뭐 오디션 이런 데서는 되게 그 아이가 막 악장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뛰어났지만,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앞에 학생이 훨씬 인기가 많았던 막 이런, 정말 장단점을 항상 섞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절히 섞으셔야 되는데, 악보를 잘 봐야 된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음악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작곡가의 의도 아니면 그 시대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또 옛날 다른 분들이 했던 거를 많이 들어보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가장 위험한 방법은 악보 한 가지만 본다던가 어느 연주자 한 명만 들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한 사람한테만 빠지면 그 사람의 해석, 그 사람의 스토리만 계속 주입되고 세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다른 스타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해석들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악보를 해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뚫어져라 요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그 어떤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공부가 되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 악보를 좀 더 분석을 하면 좀 편협하지 않은 이제 분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다 전체적으로 두루 이제 융통성 있게 다 섭렵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큰데, 예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시대적 배경에 있는 거는 음악적 취향만이 따랐던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는 시대별로 중요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취향, 뭐 사용법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에서 연주를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다른 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주가 잘 되게 만들어진 홀이 많지만, 그때 사용하는 이유는, 음악을 사용했던 이유는 주로 귀족들이, 아주 옛날에는 귀족들이 춤을 춘다거나 또는 뭐 신에게 바친다거나 뭔가 어떤 목적성이 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의 그 건축물들이 천장이 높았습니다. 굉장히 천장이 높은 고딕형 건물에, 이런 데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자체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죠. 그냥 연결되니까. 그런데 고딕 건축물 밑에 소관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 너무 울림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천장이 높은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크 음악이나 옛날 것에서 뭐 비발디 같은 거 다 마찬가지죠. 클래식 시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스타카토도 없는데 자꾸 후후후후 끊고 할 스피드를 많이 줬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자체 편집으로 훅훅 빨리 써서 끊어주지 않으면 다음 뒤에 오는 음하고 음이 다 겹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잔향이 너무 길었고 너무 높이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울리면서 무슨 곡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뭉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연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다른 화음을 하는 애들까지 다 합쳐지고 다른 악기들이랑 다 뭉쳐가지고 다
다 이제 뭐 돗대기 시장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깔끔하게 끊어서 안 뭉치게 서로 착착착착착착착 들리게. 그 이놈에서도 이런 식의 스타일이 많았던 거죠.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악기하고 뭉칠 때도 엄청 뭉치고 내 음이 다시 돌아와서 내 거에 막 뭉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화를 짧게 끊고 자체 편집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연주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미테이션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연주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생겨났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미테이션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는데요. 배우실 때 이런 센스를 겸비하셔서 훨씬 더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부분이나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